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계 교화 경륜과 미주 자치교원이라는 주제로 제15차 혁신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님의 이런데도의 경륜은 대한민국에 국한되지 않게 원불교 2세기의 시작에서 미주 총부를 출범시킴으로써 결복기 교훈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서 오늘 이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불교 세계화라는 주제로 원남교당 포산 권문국 총사님께서 기조 강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으니까 18년 전 일이 생각이 듭니다. 18년 전에 제가 미주 선학대학원 설립을 위해서 그러니까 수의단에 그리고 또 소위 그 총회라고 합니까? 총회 거기 나가서 미주 선학대학원 설립의 필요성과 거기에 지금 보고를 말씀드렸는데 그때 미주 선학대학원에 이제 저는 가서 선학대학원에 다 이제 설립에 인가를 받았고 거기서는 주정부에서 이제 인가를 해줍니다. 학교 설립을 주정부에서 설립을 인가를 다 받아가지고 이제 학교를 시작하려고 하는 뻔이에요. 그 다음 해에 이제 9월에 시작을 하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왔는데 정부에 오니까 전부 딱 새판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교정원장께서도 반대로시고 교육부장도 반대로시고 그런 상태를 제가 만나가지고 아이고 이게 큰일 났구나. 우리 교단이 이 모양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 그래서 제가 수의단에 들어가서 미주 선학대학원 설립의 필요성, 당위성 이 이야기를 전부 설득을 해서 말씀드리고 그러고 나서 교무님들 전부 모인 자리에서 제가 거기서 1시간 동안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제 나름대로는 그때 이제 분위기를 제가 좀 돌려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국제화에 대해서 우리 교무님들이 이해를 못하셔. 그때 전부 가서 미국에 가서 돈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학교 뭐 세우냐? 여기도 없는데 뭐 그러냐? 그런 그 의견을 가지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는 그때 대산종사님의 유지사업이라고 하셔서 좌산 정법사께서 저한테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때가 나이가 75세입니다. 만으로 75세. 그런데 저밖에 없으니까 저보고 가서 좀 일을 하라고 그러시는데 해서 가서 좀 준비해가지고 해놓으니까 그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하튼 이제 18년 후에 제가 와서 총부에 와서 이번에는 미주 총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좀 상당히 주책이 없어요. 제가 그 주제 강연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두말 없이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에 주책이 없으니까. 그리고 가서 해보려니까 실제로 이제 그 준비를 하려니까 내가 또 주책 없는 짓을 했네 해서 이런 후회를 하면서도 제가 여기 강연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준비를 했으니까 강연 이 원고를 준비를 했으니까 이것을 읽어가면서 좀 더 제 말씀을 좀 드리게 합니다. 지금 저한테 주어진 제목이 원불교 세계화예요. 세계화, 세계화하고 세계교화하고 세계 해외 교화하고 모두 여러 가지로 그 비슷한 건데 결국은 세계 교화를 결과가 세계화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휘상으로 해서 약간 혼동이 있을 수가 있지만 여기서 제가 그냥 대범 세계화와 세계교화 또 해외교화 이런 것을 같은 의미로 그냥 사용을 하겠습니다. 원고는 지금 우리 연타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강연을 맡으면서 도대체 원불교의 세계화가 왜 하냐, 어디서 어떤 동기로 해서 하냐 하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개교 동기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세계화를 본래 원불교는 시작할 때부터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종교다. 이래서 이제 외부 사람한테 제가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하려고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세계 교화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교무님들이 그야말로 악전구투 거기에 해외에 나가셔서 교화의 장을 펴시고 교당을 기관을 설립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국내에서 미처 아직 그렇게 기초가 확실하지 않은 5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게 그 원남교당이 말이에요. 승타원님하고 초타원님하고 두 분이 원남교당에 계시다가 떠나셨어요. 떠나시면서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이 세계교화의 미주교화의 첫 번째 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그 미주교화의 미국의 교화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서 거기 계실 때도 저는 미국에 여러 가지로 학교에 가고 어디 가고 그럴 때 반드시 그분들을 들려서 그분들의 상황을 제가 배웠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처음에 50년 전에 시작했는데 지금 그래도 세계에서 여러 곳에서 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단히 고무적이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아무 경험도 없고 아무 준비도 없고 그야말로 무턱대고 가신 거예요. 무턱대고 가신 거예요. 정말. 그래가지고 교화라는 것이 정착이 되기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가는데 아이고 저는 그래서 미주 선학대학원을 설립하신다고 그러시게 저는 이제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 그래서 제가 75세인 제가 거기서 한번 해보자 하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50여 년 전에부터 세계 교화의 막은 올렸어요. 올렸는데 과연 잘 해올렸냐?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지금 다행히 정산 정부사님께서 이 세계 교화에 대해서 세계화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이런 일이라도 조금이라도 제가 보탤 수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여기에 했습니다. 세계교화, 국제교화는 누구에게나 어떤 종교에나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교단이 그럴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여하튼 이왕 이렇게 시작했으니 말이에요. 시작했어. 준비도 없이 모두 나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이 수준에까지 도달했어. 이거는 굉장히 우리들의 큰 자산이고 지금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세계 교화를 하려면은 우선 첫째 언어, 문화, 습관, 전통 서로 이야기를 해와도 감성이 서로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한테 교화를 해.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하겠습니까? 돈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극복해서 우리 세계 교화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좀 면밀하게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계화라는 것은 어떤 단계를 의미하냐? 저는 제일 처음에 초기 단계는 우리가 나가서 외국에 가서 교화장을 열고 교화를 시작해. 그래가지고 여기 현지인들을 교화를 시켜서 현지인들이 교화자의 입장에 위치로 올려놓고 그 사람들이 그 현지인들을 교화하는 장을 만드는 그 단계를 세계화라고, 세계교화의 말하자면 목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에 하려면은 제일 처음에 현지 교화로 제일차적인 교화, 거기 단계가 현재의 상태라면은 점차 거기서 현지인들을 충분히 교화자로서 육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후인들한테 가르치는 그것이 세계 교화의 수준 목표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치 여기 지금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전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니까 수저 신부 다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제 현지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를 우리가 끌고 가야 한다. 그래야지.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아마 우리나라 역사를 봐더라도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많은 희생을 무릅쓰고 그렇게 성공을 했어요. 그 역사를 보면은 소위 세계화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교화자만 그렇게 현지화되어야 하냐? 그렇지 않고 전부 시스템이 바꿔져야 해. 원불교가 한국에 있는 원불교를 미국에다가 가령 독일에다 갖다 심어놔서 하려고 그러면 도저히 안 돼. 제가 하나 얘기할까요? 미주선학대원을 제일 처음에 설립하는데 미주선학대원에 준비를 하는데 제가 2년이 꼭 걸렸어. 여기 국내에서. 무엇을 했냐? 미국에 있는 각 대학의 잔뜩 말이요 매뉴얼 거기 있는 무슨
학측이며 뭐더며 교수들이 무엇을 해야 하냐, 학생들 수첩이 뭐냐 하는 것을 전부 갖다가 제가 그것을 전부 만들었어요. 우리 선학대학원에 맞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년 걸렸어요. 2년 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전부 다시 현지에 보내서 또 미국인들한테 전부 보여서 검열을 받아가진 다음에 그것을 미국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이 다 준비가 된 다음에 이제 학교 설립 인가 신청을 냈어.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설립을 이제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대학이 아니라 한국은 아주 굉장히 다른 그런 것을 전부 준비를 해서 규정을 만들고 무엇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원불교가 가서 미국에 가서 하는데 전부 우리식인 한국식인 총부의 지배를 받고 지혜를 받고 그렇게 하다니 일이 돼요? 제가 말이에요. 미주 말씀을 넘어오지만은 미주 선학대학원에 이러면서 제가 총부를 1년에 한 두어 번씩 드나들었습니다. 왜 드나들었냐? 이 양반들 조기한테 무슨 특별한 것을 받아야 해. 말하자면 여기 총부에서는 이거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가령 예를 들면 제가 하는 가지 예를 해요. 미주 선학대학원에 가서 또 저기를 해보려니까 우선 첫째, 현지인들을 입학을 시켜서 공부를 시켜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 왜 그러냐면 우리 제도가 뭐냐면 학부는 원불교학과에서 졸업해야 하고, 그리고 대학원을 간다. 대학원을 가면은 대학원 2년 과정을 여기 대학원이 아니라 미주 선학대학원에서 2년 과정 한다. 그래가지고 여기 5명씩 해가지고 보낸다. 보내서 거기서 교육을 시켜라 해요. 그런데 현지인들을 어떻게 해? 현지인들 가서 보려니까 현지인들을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예비과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예비과정을 이제 거기는 학부도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 대학원에 들어갈 예비과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비과정을 2년 해서 거기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시험을 통과하면은 대학원에 들어갔어. 우리 선학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이제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교육부가 반대를 해. 우리 교육제도가 맞지 않아? 아이고, 정 목사님한테 가서 떼쓰고, 위에서 이제 거꾸로 내려와서 교육부에서 이제 설득을 해서 그걸 교육과정을 승인을 해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비과정을 만든 것이 뭐냐면 송상진 교무 알죠? 송상진 교무가 바로 그 예비과정의 제1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여기 안 나왔어요. 원광대학도 여기 안 산다어. 그런데 거기서 예비과정 2년 하고, 그리고 우리 미주 선학대학원에 들어왔어요. 입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왔어. 얼마나 장합니까? 송상진 교무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 그런데 미주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송상진 교무 같이 굉장히 좋아하고 원불교를 좋아하고 하는 미국인 여자 이 교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도가 원불교를 그렇게 좋아해. 그래가지고 항상 원불교 우리 선학대학원에 와서 공부하고 그렇게 한 걸 좋아해. 그냥.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교장이야. 여자 교장이야. 거기 국민학교 교장인데 자기가 원불교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요. 공부하고 싶어. 그래서 그 교무를 하고 싶다 그래요. 그런데 교무가 되지를 못해. 우리 시스템이 안 돼. 우리가 교무를 하면은 여기서 수녀 여자 그러니까 정녀 그러니까 아이고 넘어져 버렸어요.
그이가 만약에 말이죠. 그런 분이 그러니까 우리 초창기에 우리 원불교 초창기에 제일 처음에 1타원이니 뭐 3타원이니 다 이분들이 전부 결혼해가지고 다 가정 가지고 있었던 분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우리 교당 시작했어. 그런데 현지에도 말이야. 현지에서도 그런 사람이 와서 해야 해.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하게 딱 적어놨어. 우리 총부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미주 총부가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더만. 거기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해. 모든 거 새롭게 시작을 해야지. 여기 한국에 있는 거 그대로 가서 가져가려고? 안 돼요. 대산종사님께서요. 우리 그야말로 국제 연합, 국제 교화, 그러니까 국제 훈련은 뭐 등등을 해가지고 얼마나 그 뜻을 펼치셨는데 실현을 못 보고 가셨지만 하여간 우리 교단이 해외 교화에 있어서 큰 성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미주총부법인의 상산 유도선 교우님께서 미주총부와 원불교 현지화라는 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배, 후배 교무님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보사님께서 헛돌았다고 그러는데 가슴이 철렁하네요. 제가 보사님이 만드신 예비 과정에서 제가 8년 강의를 했고요. 선대 10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달마에서 9년 있으면서 현진 훈련하고 이제 저희들 이제 법회를 봤는데 제 이야기는 별로 논리적이고 전체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에서 해주셨고 그냥 몇 가지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사님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으면서 이제 강조했듯이 우리가 일원주의, 세계주의가 음식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미주 총부를 비롯해서 그거는 뭐냐 이제 그릇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음식을 어떻게 해야 잘 효율적으로 담겠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포크 같은 게 소용이 없죠. 나이프 같은 게. 그리고 스테이크가 나온다고 하면은 나이프가 따라와야 되고. 그러니까 세계 교화를 위해서 미주 총부는 이제 그런 구조적인 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주 총부의 핵심은 뭐냐? 이제 수도 없이 많은 것이 있지만 그냥 이제 20분 제가 부탁받았기 때문에 두 가지만 제가 이제 강조하겠습니다. 첫째는 지자본의의 실현이다. 어떤 집단의 성공은 합리적인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집단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종교계에 동성애 결혼하는 것을 성직자로 인정을 할 건가 말 건가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수의단에 여기 수의단 어른님들 계시네요. 이거 깊이 있게 아십니까? 그 문화에서 살고 스터디를 하더라도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파장이 아주 큰 문제예요. 예를 들어 제가 여자 양장 정복 추가를 제가 그런 활동을 안 하지만 유일하게 교육자 광장에 글 하나를 딱 써봤습니다. 여자 정복 없애자는 말이 아니라 남자가 이런 웨스턴 스타일이 있듯이 여자도 미국에서 하나 추가를 하자고.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그 있고 졸업식이다 식당이다 안 오니까 교무님 창피하다고. 근데 그 교육부장님 만나고 교화부장님 만나고 제가 재본부장님한테 법무실장님에서 아주 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그 설명을 했는데 수의단에 올라갔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안 된 거죠. 근데 이제 1년 뒤로 미뤘습니다. 노 하는 거는 미안하니까 다시 생각하자 그랬는데 그때 이제 선대에 있을 때니까
한 6개월 지나고 이렇게 오니까 그 안건이 있었는가 아무도 기억도 못합니다. 교화부도 그러고 수많은 안건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신속하게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자본의 실현이다. 그러니까 이제 좀 해총부 이런 말은 그 자율권을 이제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율권을 주면은 지난 그 수의단 회의에서는 제가 교도님이 우리 국장부장님이 방금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단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 상식적인 이야기죠. 근데 어떠냐? 사실은 교단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율권이 줘야지 교단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율권을 안 주는 경우에 외부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시간 걸려 결정하는 경우에 이 결과가 교단의 분열입니다. 우리 그 연불종, 첸틴스쿨, 속과 가까이 뭐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일본의 모 연불종이 분열이 됐단 말이죠. 왜냐? 일본 말로 관자재보살하고 계속 하는데 이제 교도들은 다 미국 사람이단 말이죠.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반야신경하자 그거예요. 왜냐? 어차피 원문은 산스크리트니까 한글이든 뭐든 다 어차피 번역본이잖아요. 뭐 이제 말이 되는 이야기죠. 근데 그 위에 사람들이 안 된다 그거예요. 근데 이게 미묘한 문제 같지만은 그 그룹에 있어서는 이게 센시티브한 문제입니다. 교화에 있어서. 그 별거 아니지만은 그걸로 교단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영국에서 탄생한 성공회가 250년간의 동일 하나의 오르거나이제이션 하다가 한 10년, 20년 전에 분리가 됐어요. 왜냐? 동성애 문제로. 동양에서는 동성애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서양에서는 이게 아주 핫 이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의 신부님들은 동성애 결혼하는 걸 허용하자고 그러고 동양 쪽에 있는 신부님들은 이거는 성경에 분명히 노라고 돼 있는데 안 된다고요. 이걸로 교단이 분열이 됐어요. 대성불교, 소성불교 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세세한 것까지 하면 안 되고 핵심적인 것만 쥐고 자율권이 줘야지 이 원불교든 모든 종단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차유리로 생각을 해보세요. 유리 그냥 차유리를 안 다치게 하는 방법은 차유리를 아예 박살을 내는 겁니다. 그래 안 다치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도 부처품에 이런 종주를 한 나의 교리와 대강의 사막발전 사한사유는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변경할 수 없으나 그 밖에 세목이나 제도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나니. 부처품에서 이제 말씀을 했고요. 쉬어가는 코너를 제가 펜다곰을. 펜다곰 새끼가 먹는 데 관심이 있고 이 교미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새끼 키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사람이 지능도 높고 사육사가 예를 들어 동물학 박사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 동물학 박사 받은 사육사가 펜다 새끼 잘 키우겠습니까? 펜다 엄마가 펜다곰 잘 키우겠습니다. 펜다 새끼는 펜다 엄마한테 맡겨라 그거죠. 기본적인 것만 간섭해야 됩니다. 온도하고 영양분하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저는 중국 총부, 아프리카 총부, 남미 총부 사고가 틀리고 예를 들어 우리 교무님들 전 세계에 불교 종단이 수도 없이 많지만은 네가 학사학이 있어야지 우리 종단에 출가할 수 있다는 건 보사님 말씀하셨듯이 유일한 종단이 원불교예요. 왜냐? 우리나라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특별한 고학력 사회니까 흑인들이 까매머리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 머리를 묶을 수가 없죠. 이런 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수도 없이. 우리 아마 보사님 한 2-3시간 말씀하셨으면 그 많은 예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 국외 총부 규정을 보면요. 이 교단의 전문가 해외 총부가 생기더라도 제1장 교강, 교단, 교도,
교재는 바꿀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별의별 게 구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야 이런 것까지 픽스가 되나 하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하는 게 원불교 전혀 해외 총부 있다고 해가지고 분열 가능성 없습니다. 지금 예장, 합동, 고신, 감리교 다 교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알렉산더 대왕이 18세 마케도니아 총사령관이 됐습니다. 20세 때 이제 왕이 됐습니다. 33세에 죽을 때 30살 될 때까지 우리 보시듯이 인도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10년간 전 세계를 점령을 했어요. 징기스칸이 몽고 여기서 칸, 즉 왕으로 된 다음에 한 20년 남짓 동유럽까지 전 세계를 점령을 했습니다. 우리 교무님들 여기서 10년 동안 어느 지역에서 교화하셔가지고 이렇게 교당 불리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가? 그 키가 하나입니다. 자율권을 인정한 거예요. 문화, 종교 다 기본적인 조세, 군사 이것만 딱 하는 거예요. 자율권을 하니까 옛날에 왕이 누구, 리더가 누구 일반 사람들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더 잘 살게 해주니까. 옛날 거 그냥 인정해 주니까. 그게 확산하는, 빨리 확산하고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 이제 키더라. 예를 들어 몽고만 하느라도 우리나라의 개마고나하고 제주도 말 관리만 한 거예요. 딴 거는 다 우리 한국에서 하고.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 계획 경제 이게 잘 될 것 같지만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중앙에서 개인하고 기업한테 맡기는 게 나라가 부강해. 이게 우리 교단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결론으로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 연타원님도 하셨고 보사님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왜 하느냐. 근데 종교 집단이 시간이 지나면 보수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수화가 나쁜 측면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고차가 화석화라고 하는 게 다른 문화권으로 갈 경우에는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됩니다. 혹시 터키 가가 지하교회 관광하신 분 이제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터키 지하교회 가면은 로마 교회를 본따 가지고 성당을 본따 가지고 그 동굴에 이렇게 벽이 있습니다. 칼럼이. 그래서 제가 가이드한테 왜 칼럼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로마 성당을 본따 그거예요. 그 돌로 된 동굴에 그 칼럼이 없어야 앞에도 잘 보이고 스페이스도 많은데 그거를 카피를 했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사고에 그런 게 이미 젖어 있더라.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봤습니다. 베드로 성당입니다. 이제 교황청이죠. 베드로는 순교를 당할 때 이제 처참하게 죽여야지, 천천히 죽여야지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로마는 기본적으로 무신론 국가예요. 이제 십자가형으로 처형하는데 이제 이래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자기는 스승님 같이 죽을 자격이 없으니까 거꾸로 달아달라고. 우리 이제 일설에 따르면은 베드로는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고 그 자리가 바로 지금 베드로 성당 교황청이에요.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점잖게 죽는 거예요. 도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고통이었고 일순간에 죽으니까. 이 베드로 바울 제일 탑 이제 제자분이죠. 어디서 순교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12사도가 터키에도 가고 인도에도 가고 다 갔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하고 바울은 어디서 순교하셨죠? 로마에서 했단 말이에요. 로마. 베드로는 어부 출신인데 라틴말, 로마말도 못했을 겁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이 원달마 오는데 비행기표 비행기에서 주는 밥 먹으면서
13시간만 있으면 되는데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바울이 로마를 어떻게 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못하는 베드로가. 그러니까 한국도 어려운데 우리 보사님 강조하셨듯이 한국도 어려운데 왜 해외 하느냐. 베드로가 바울이 거기서 우리로 말하면 교화를 할 때 10년이 돼도 똑같고요. 그때는 믿으면 뭐 우리 교무들 고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형을 당하는 거죠. 10년이 돼도 똑같고 20년이 돼도 50년, 100년이 돼도 똑같은 거예요. 다 죽었는데 언제 꽃이 피냐? 200년이 지나가지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국교로 채택하고 기하급수적으로 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내도 그렇고 해외 교화도 중요하지만은 가지도 중요하고 잎도 중요하고 뿌리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뿌리는 뿌리고 가지는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법사님께서도 이제 좀 미국하고 이제 총부를 강조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또 대종사님께서 대산종사님께서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교화를 하고 코컨놈들한테 역수입이 된다고 이제 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 역사 발전이 선택의 기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전 세계의 강국은 스페인이었습니다. 한때 스페인은 전 세계 부의 50%를 소유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페인의 그 탑 디시전 메이커, 우리 원불교로 말하면 이제 교구장님 회의나 수의단의 이 사람들의 철학은 뭐냐? 땅을 빨리빨리 점령을 하자. 그리고 카톨릭을 보급시키자는 것이 국가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영국은 그렇게 결단을 안 했습니다. 영국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산업혁명에 투자를 하자고 그래요. 산업혁명에, 공업발전에.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산업혁명에 투자해가지고 영국이 부자가 되니까 땅하고 그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스페인이 추락을 하고 영국이 우리가 정신개벽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개교 동기에 있듯이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거지만은 교단적인 입장에서 저는 정신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에 있어서 근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에 있어서 세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는 당연한 것 같지만은 우리 교단이 백년해가 고차가 됨으로 따라서 이런 창의성일까요? 우리 연타원님 말씀하셨듯이 대종사님 본래 정신이 조금씩 희박해졌는 건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분. 다음에는 정책연구소의 조인국 교수님으로부터 미주 청부의 지도체제라는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는 미국에 특별한 인연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합당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올해 그 104년도 9월 셋째 주부터 미주를 한 23박 24일 정도 미주 그 감찰원과 함께 동행하면서 미주 현지에 대한 현황 파악도 하고 또 동서부 훈련을 같이 나면서 여러 교무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최대한 담으려고는 했는데 그 원하는 만큼 담지 못한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제가 연구한 바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단은 제3대를 마무리하고 4대를 열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세계 교화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사항으로는 미주 청부 건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역대 선 종보사님의 경륜에 의한 것이었으며 특히 교단 제3대 3의
설계 당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습니다. 그중 교단의 골자라 할 수 있는 지도체제, 즉 교화단을 통한 체제 정비 완성은 가장 시급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스승님의 경륜을 살펴보면 대종사께서는 10인 1단 조직을 통해 간이하면서도 효율적인 교화를 할 수 있다고 하시어 교단의 미래를 교화단에서 찾으셨습니다. 또한 단원과 우주에 대한 은유적 설명을 통해 전체성과 개체성 통합과 분할을 아우를 수 있는 사통오달의 결합 형태로서 교화단의 조직적 특성을 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정산종사께서는 중앙과 말단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교단 운영의 핵심적 조직으로서 교화단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는 공부와 사업의 통갈 조직으로서 교화단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대종사의 말씀을 인용하여 교화단이 행정조직의 역할까지도 수행할 수 있음을 지적하시며 공부와 사업의 병진이 교화단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법치교단 확립의 기본 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교단의 최고 결의기구인 수의단을 통해서 제3대 3회 보고서 중 핵심 과제인 세계교화 기반 마련에서 미주총부 출범 준비 실천 과제에서 자치교원 제정과 미주교화체제 정착의 로드맵을 107년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론주의 사상과 공화제도에 바탕한 10인 1단의 조직 원리를 구현하는 지도체제로서 미국 교화 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다만 2단 치교를 성취하기 위하여 제가 출가의 남녀와 차별 없이 하나의 틀 속에서 교화단 중심으로 나가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출가 교화단과 제가 교화단의 형식과 성격의 차이가 있어서 출가 교화단 지도체제를 중심으로 연구한 것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미주총부 지도 체제의 방향입니다. 교화 정체의 이유를 단순히 교육자의 열정이나 역량의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습니다. 교화의 문제는 공부와 훈련, 의사소통, 삶의 질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혼재되어 발생한 결과입니다. 이 점에서 미주총부 지도체제의 방향을 5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지향입니다. 행정 중심의 조직에서 훈련, 교화 중심 조직으로 공부하는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둘째, 형태는 중앙 집권형 단일 조직에서 각 단 중심의 자율적 조직으로 각 단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선정했고요. 셋째는 문화는 상위 하달 조직 문화에서 양방향 소통의 조직 문화로 공정,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방식은 획일적 교화 방식에서 다면적 교화 방식으로 창조적 교화를 활성화하는 데 그 중점이 있습니다. 운영은 지배적 통제 방식에서 수요자 중심의 지원 방식으로 자율과 신뢰에 바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미주교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지 문화와 실정에 맞는 자치교원과 의사결정 지도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의 교정원, 감찰원, 중앙교회와 같은 행정 중심이 아닌 종법사와 수의단 중심의 교화단 체제와 지자본의 정신을 바탕으로 단장이 선임되며 인원 증가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위단이 구성되는 교화단법을 실행하고자 하는데 이번 의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상위단인 수의단이 되며 수의단의 단장이 종법사가 되는 조직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법사를 중심으로 한 수의단과 이를 통한 각 단의 상위 하달
하위 상달의 지도체제 조직도를 다음과 같이 그려봤습니다. 향후 몇 년간은 지금의 교구 체제를 유지하면서 교화단 체제로 일원화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현장에서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각 단 중심으로 행정과 공부를 일원화시킴으로 추진은 교화단 정상화를 통해 공부와 훈련 중심으로 행정을 운영하는 2단 측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 있고, 교화단 조직을 출가자들의 삶 속에서 내면화함으로써 나공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고, 각 단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창조적 교화를 촉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교구제와 교화단을 일원화함으로써 2단 지교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고, 교화단 내실화의 핵심인 지도자의 역량 개발에 관해 재가출과 단장 중앙의 역량 개발에 집중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교단과 교당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교화단을 통해서 공의 수령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의견 제출 시에는 신속한 양방향 소통 구조를 활용하여 다면적 또는 창조적으로 힘 있는 교화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교화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며 출가 교역자의 일과 공부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고, 교화 구조 개선을 통해서 규모의 교화 및 특성화 교화가 가능해짐으로써 교화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네 번째는 미주 총부의 구성과 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주 지역을 총괄하기 위한 미주 총부를 두는데, 미주 총부 구성은 종법사와 수의단의 교화단 관리본부로 구성되어집니다. 거기에 따른 권한은 종법사는 교단의 주법으로서 정교대의 신앙과 수행을 지도하시고, 수의단에서 선출되고 임기는 6년입니다. 수의단에는 결의권을 가지고 최상위 교화단, 행정, 사법, 입법권의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선출은 출가 교화 단원과 재가 교화 단정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6년입니다. 교화단 본부는 행정 기능 서포트와 사법 기능, 사무 기능을 서포트하는 기능을 가지게 될 거고, 교화단 관리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교화단 본부장은 수의단 중앙이든 그 조건에 따라서 종법사의 명에 의해서 임명되어지고 3년 또는 6년의 임기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미주 총부의 지도 체제를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종법사는 주법으로서 교단을 주재하고 대표합니다. 기능은 최상위 교화단의 단장으로서 재가 출가 교화단을 총괄 주재하고, 수의단의 의결을 거쳐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주요 인사를 임면합니다. 수의단의 의결을 거쳐 영전을 수여하고 사명과 복권을 명하며 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상벌을 시행할 수 있고, 수의단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하위법인 교규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피선 자격은 원정사 이상입니다. 이건 대산용사님 법문에서 또 적어도 그래도 원정사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기준은 변하지 않았고요. 다만 국내와는 다르게 연령 제한은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좀 없애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좀 그래도 중임이라든지 그래도 연령 제한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저는 여기서 연령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선출 및 추대는 수의단에서 선출하고 정교도가 추대합니다. 그리고 퇴임한 종법사는 상사라고 칭하고요. 중앙종법사의 승인 사항은 종법사의 선임, 출가의 이상, 법의 승급, 교서의 편정, 자치교원 개정에 관한 것은 현재 중앙종법사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의단입니다. 수의단의 지위는 교단의 결의기구이며 최상위 교화단입니다. 기능은 종법사 선출, 법강 학마이 이상의 법의 승강에 관한 사항과 교리의 최종 해석, 판정권, 교원 개정의 발의권, 중요 교산 처리 및 사업에 대한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구성은 일하는 출가 남녀 각 9명으로 18명, 재가 남녀 각 2명으로서 4명, 총 22명의 단장 1명에서 총 23명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재가는 교단의 중요 의사를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데 있고, 교화단은 출가 중심으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하는 현재 출가 재가 남녀 9명으로 18명의 단장 1인 총 19명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미주 현재 출가 교육자의 구성이라든지 비율이 여자 교무님들이 많기 때문에 지자 본의에 따라서 선거를 해서 그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구성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선출 자격은 출가 예양 이상으로 연령은 68세 이하이고 재가도 예양 이상의 68세 이하입니다. 후보 추천은 출가는 대상자 자체 인터넷 투표를 통해서 남녀 2배수로 뽑고요. 재가는 대상자 자체 투표 또는 인터넷 투표를 통해서 남녀 2배수입니다. 선거는 재가 출가 교화단은 직접 투표로 남녀 각 9인을 선출하고 재가 출가 교화단은 직접 투표로 남녀 각 2인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화단 본부의 지휘입니다. 종법사의 명을 받아서 집행, 감찰, 사무의 역할을 행합니다. 기능은 집행기관 기능과 감찰기관 기능, 그 다음에 수의단의 사무기능, 출가교화단 관리기능, 상임위원 관리 및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구성은 교무과, 기획과, 교화단과로 구성을 해봤고요. 임기는 일하는 3년이고 이하는 2년입니다. 아무래도 행정을 모든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6년으로 가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3년 또는 6년으로 가자는 의견을 두 가지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임명은 수의단의 의결을 거쳐 정법사가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계 교화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미주 청부 건설은 교화단을 통한 지도체제 정비 방안의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0인 1단의 교화단 조직으로 교단의 미래를 그려내신 스승님의 경륜을 바탕으로 함께 공부하는 공동체와 자율성이 확대되고 양방향적으로 소통하는 문화를 형성해가며 다면적 교화 방식을 만들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이어가는 지도체제가 앞으로 미주 종부에 필요한 체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체제에 요청되는 종법사와 수의단 중심의 교화단 체제를 통해 행정과 공부가 분리되지 않는 이사병행의 교단, 교화가 활성화되는 교단, 단장 중앙이 확실히 역량을 증진하는 교단으로 발돋움하기를 염원하며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연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 그리고 질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